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이동입니다. 일목균형교 강의 6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교의 시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 전체를 시작하면서 또 특히 시간론에 오면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욕심도 좀 문제고요. 그러자면 특정 분야만 좀 집중적으로 해설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던데, 또 저한테 주어진 이 또 귀한 시간에 교령표의 각 부분의 일부라도 또 좀 소개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이 계속 제가 충돌을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일목교령표 뭐 개선론이나 이런 걸 보셨는데, 전환성 기준 후행스팬, 선행스팬, 이 부분부터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시고 뒤로 넘어오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 목표치 정도는 거기에 결부시키고 간단한 리듬 정도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파동이나 시간론으로 와버리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빼고 쉬운 것부터 하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처럼 모처럼 기회에 또 균형표의 또 다른 부분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오늘 시간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해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데, 전부 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빌미로 해서 기회로 삼아서 뭐 균형표 시간론에 접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말씀드릴 내용에서 뭔가를 착안을 해서 앞으로 시세를 보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균형표의 시간론에 대해서 뭐 일목균형표 원전 속의 일목산인은 상당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임의로 가져왔는데요. 시세는 가격 폭이 아니라 시간이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몇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목표치 분석 때도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가격 폭 차이를 취하려 하죠. 그것이 이득이 되죠. 뭐 예금처럼 이렇게 오래 두어서 이자를 받는 것이거나, 아니면 배당 투자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그래서 가격에 주안점을 둡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기법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균형표는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의 가로축과 세로축, 가격과 시간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으로 더 중점을 줍니다. 그래서 시세할 때 우리가 여러분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저자 시자가 아니고요, 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시간 할 때도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육표에서는 일목산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세라고 하는 것은 가격 폭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일단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의 가격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현물 주식을 샀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을 샀는데 얼마를 갈까? 가 당연히 궁금하죠. 그 폭만큼 수익을 내야 하니까. 근데 균형표는 그보다는 언제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을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가격 폭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은 결정적이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갈 수도 있고, 뭐 아주 장구한 세월을 두고 100만 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2, 3만 원대에서 몇 년을 끌 수도 있고요. 특정한 가격 안에서 그냥 움직이기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무조건 온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은 불가역적이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앞으로 몇 월 며칠은 증권시장이 존재하는 한 온다고 했을 때, 가격은 목표치가 얼마를 나왔을 때 못 갈 수는 있지만 시간은 그날은 반드시 당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술적 분석의 후행성을 극복시키고요, 좀 선행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고 이 균형표 이론을 이제 좀 접하시다 보면 시간론 변화일 부분이 워낙 좀 신비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좀 획기적이기도 해서 여기에 많이 빠져드는데, 다른 부분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오시거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이것을 극복 못해서 균형표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분도 나옵니다. 이 이론을 만들고 193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50년을 연구한 일목산인조차 전체를 이야기할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본인의 겸손의 말씀이죠. 책에 보면 한 80%, 90% 정도까지는 뭐 다 나오고요. 나머지 일부는 며칠, 몇 시간 이상
굉장히 노력을 해야만 겨우 찾을 수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시간론이 여러분 정확해지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심지어는 몇 시 몇 분에 가까이 다가가면 상투 치고 바닥 친다는까지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도구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세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쉽게 다가올 리는 없겠죠.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또 우리가 적용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연구하고 접목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스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뭐 추가 설명이 나갈 것입니다만은 우선 당장 무슨 변화일 이따가 보실 기본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시세가 이런 뭔가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라도 우선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차트에서는 스팬이 보면 26봉 뒤에 그리는 후행 스팬, 지행 스팬이 있고 앞에 그리는 선행 스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실적이나 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하다 보면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이런 식으로 대비해 나가는 그 구간들이 있죠, 그죠? 이런 개념 이 정도까지 해놓고요. 그다음에 시간론, 이 주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세에 특유의 리듬이 있고요, 특유의 수치가 있고요. 그 이전의 어떤 시세가 밟아왔던 시간상의 습성, 가격상의 습성은 가격 목표치를 잡아 나갔었죠. 시세의 습성으로 다음 변화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러한 주기로는 사실 균형표만큼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피보나치 급수를 가지고 특정 고점이나 저점에서부터 앞으로 쫙 이렇게 펼쳐놓고 HT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세가 변하는지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미국의 주기 학파, 주기 뭐 이런 쪽의 그 단체랄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고만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1973년도에 나온 사건을 유발하는 신비로운 힘범위, 이게 바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외관상 무관한 수천 개의 주기가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분리되어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뭐 코요테의 변성, 뭐 모기가 많아졌다, 작아졌다, 뭐 풍작, 그다음에 어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세상의 수많은 그런 주기들을 모아 보니까 뭐 22년짜리가 나오더라. 뭐 전쟁은 22.2년 주기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서로 상관없는 것들끼리 똑같은 주기들도 많이 있더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 시장에 대해서 수익적 기법하면서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시간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간론과 일목이 좀 다른 점은 이쪽은 같은 주기의 일이 반복되는, 그래서 이번 이렇게 왔으니까 그다음 요 똑같은 주기에서도 시세가 변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계속되는 사이클 속에서 찾으러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균형표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표의 시간론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기본 수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피보나치 급수나 이런 것들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다. 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 시장에서 뽑아낸 수치가 아닙니다. 삼라만상의 운행의 주기가 되는 그 근원적인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6년여에 걸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과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대등 수치는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후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세의 습성에서 뽑아냅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며칠이 왔더라? 이런 식이죠. 그전 큰 파동에서는 얼마가 걸렸지? 그럼 그만큼 다시 가면 이것이 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변하는구나. 그러면 팔자,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험적이고 시세 수성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뽑아냅니다. 어떤 종목, 어떤 시세, 어떤 시장이든 뽑아냅니다. 대등수치.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살인이 변화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노리는 변화일을 찾는 목적은 반전일입니다. 반전일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 생략된 부분이 추세입니다. 추세. 여기에 추세가 빠져 있습니다. 추세가 반전입니다. 즉 지금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이 시세가
언제 끝이 날까? 목표치로 계산하면 얼마를 목표치로 두고 거기가 상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빠진다. 그럼 거기서 팔자. 이렇게 되는데 변화일은 며칠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 지금의 하락 추세라면 며칠까지 가서 이 시세가 하락이 도대체 끝이 나느냐를 찾기 때문에 그 추세 반전일을 찾습니다. 반전일을 찾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시장이 내려올 때 지하 1층을 깨고 뭐 2층을 깨고 3층까지 깨고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역별에서 올라갈 때 21선 걸릴 줄 알았는데 21선 돌파, 61선 걸릴 줄 알았는데 또 돌파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다 뚫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가격이나 시간에 와서 뒤집어지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파동은 특정 변화일이 와서 여기서 변화 반전이 오면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간다면 연장이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아무 역할을 못 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것이라도 잡아놓으면 이번 기회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못 갔다면 그 다음 언제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앞에 주는 것이죠. 가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목표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돌파한다? 그럼 그 다음 목표치는 얼마지? 저기까지 바로 가려는가? 그때 며칠 날 그 가격까지 갈까?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는데 빠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올라가는데 그럼 며칠 날 얼마까지 갈까? 이 달성의 정도를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락할 때는 떨어질 때는 이 변화 마디에서 반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떨어지면 하락의 가속화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상 연장이나 가속화나 건너뛰어가는 그 개념은 같고요. 다만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표 제4권을 지나서 5권 이렇게 가면 일목산인이 1권부터 4권까지 본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42가지 기법이 있고요. 이것을 9개의 기둥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3대 골자는 시간과 가격과 파동이다. 그 중에서 백미 제1은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사실 뭐 저희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론이 완벽해지면 여러분 투자는 끝납니다. 그냥 끝납니다. 왜냐? 지금 내려가는 시세는 며칠을 끝나고 지금 올라가는 시세는 며칠을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완벽하면 그냥 끝납니다. 설명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론이 아무나 쉽게 조사해서 딱딱딱딱 정답이 나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좌절도 많이 주고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 앞으로 이해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변화일을 여러 가지 나오는 변화일 중에서 진짜를 잡아내는데 사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대비금 사진에서 이제 콘트라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하게 올라갈수록 부러지기 쉽다고 봅니다. 급락할수록 그 지점이 그 변화일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이나 가장 낮은 가격이면 오히려 더 부러지기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려운 건 이런 부분이죠. 이 정도 시세면 이번 목표치와 변화일을 지나서 그 다음 변화일과 목표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끊임없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우리가 파죽지서 그러죠. 대나무 중간 마디를 그냥 치고 나가는 이런 시세는 대부분이 엄청난 악재로 급락하는 장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자금이 들어와서 유동성 실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장은 어지간한 저항선이 있어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런 장이 오면 그냥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일목균형표 원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1추세 2변곡점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부분에 아주 깊은 자기만의 어떤 뭐 통찰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안 된 분은 변곡점 부분을 조사를 해 놓으시되 너무 거기서 반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선 추세를 먼저 보고요. 타고 가면서 하필이면 그 변화일 목표치 이후 추세에서 이탈이 오면 좀 더 인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이제 벌써 이렇게 가버립니다. 변화일 너무 앞서가지 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 변화일이 몇 분 잘 맞을수록 다가오는 변화일을 완벽한 반전이 올 것으로 보고 심지어 뭐 파생으로 치면 상승장이니까 미리 풋을 사거나 선물 매도를 쳐놓거나
예, 해물이라면 대조를 쳐놓거나 인버섯을 사놓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드릴 말씀도 있겠지만 우선은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마라. 차라리 약간 한 발 뒤에 따라가면서 다만 그 분기점은 알아놓고 가는 거죠. 내가 여기 분기점이 왔음을 알고 있는데 그 직후에 변화가 오면 늘 뭐 시세가 가면서 오르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분기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것을 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럼 모든 변화일을 긴장하지 마라.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예, 변화일 일목균형표 원전을 2001년에 가져오고 나서요. 공부를 하고 접목시켜 나가면서 하다 보면 변화일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세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역별에서 올라갈 때 예, 장선들이 있고 정별에서 떨어질 때 지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평선만 해도 세분해 보면 5일, 10일, 뭐 20일, 60일 그 중간 거라도 많죠. 그죠? 그 모두에 대해서 지지를 생각하고 저항을 생각하고 변화일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일수들이 딱딱 나오니까 자꾸 여기에 예, 눈길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세를 좀 잘라먹기도 하고요. 네, 잔재주 부린다고 예, 그러다가 또 긴 치수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변화일을 조사를 하되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좀 곤란하다. 이것도 참 드릴 말씀인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수치의 구조 저는 이 그림을 늘 가져옵니다. 일목산인이 최저가시켰던 숫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9입니다. 그것을 파동에 이렇게 넣어서 계속 반복시켜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9일 오르고 9일 빠지면 중간에 겹친 걸 하루 뺍니다. 그래서 이제 1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예. 그 17에 다시 9를 더하면 이 경우에는 26으로 만듭니다. 예, 이 경우에는 겹치는 걸 하나만 빼고 이건 안 빼줍니다. 안 빼줍니다. 그래서 26이 되고요. 이 26이 이제 배수법으로 계속 가면은 뭐 76 3배, 76 3배는 226, 이 3배는 676 가는데 이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런 이제 간단한 구조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기본수 중에서 기호가 10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TV에서 설명할 때는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여러분들 지금 숫자를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복잡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주로 쓰는 것들이 있고 과거에는 그래프에 직접 그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호들을 붙였는데 나중에 제가 사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들이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동이 진행되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복합이 되고 복복합이 되고 숫자가 엄청 나옵니다. 이런 거 일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이거 여러분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필요도 없고 파동의 배분해 나가면서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식의 구조로 숫자들이 계속 갈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수치를 좀 외울 때 쉽게 하는 방법은 예, 뭐 이건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9의 2배가 17이고요. 9를 이제 1절 한마디라고 하는데 예, 3절 가면 26을 1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2배 가면 2기고요. 51 혹은 50이라고 합니다. 26을 절반하면 13이 반기가 되고요. 예, 26을 3배 하면 76이 됩니다. 1순이라고 합니다. 이 돌순자. 그리고 3배, 3배 이렇게 됩니다. 그 유명한 2002년 10월 10일 예, 그 바닥은 제가 9월 말부터 대변곡점이 온다고 했던 2002년 10월 10일 제가 한국경제TV에 2002년부터 나왔습니다. 거기가 미국의 대바닥이 되고 우리도 이제 바닥이 되는데요. 그게 676 변화일이었습니다. 변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17을 2배하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예. 제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 방송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등수치는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를 기점으로 만약에 바닥이 나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를 갈까 할 때 저번에 내려올 때 이거 며칠 걸렸더라? 이걸 가져와가지고 앞으로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숫자가 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다만 이런 도구는 있다. 제가 시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넘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접근시켜 볼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전 상승했던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저번에 올라갈 때 9일 올라가던데 그럼 이번에 9일 떨어지는데 뒤집어지려나?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 파동과 두 파동입니다. 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7일이 걸렸는데 여기서 며칠을 갈까? 예, 그런 겁니다. 뭐 9일에서 9일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숫자, 뭐 5에서 예, 뭐 12, 13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왼쪽에서 흘러왔던 시간과 오른쪽의 시간을 비교를 해보는 것인데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완벽하게 좌우 대등이 되면 본의라고 하고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쌍봉이 나오면 혹은 이게 살짝 높더라도 쌍봉형으로 나오고 하락의 시작점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부터 변경시켜서 잡는다고 해가지고 변이점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 변화마디와 이 변화일수가 이렇게 중간에 겹칩니다. 중복된다고 중의라고 하고요. 복의는 파동이 복수로 들어갈 때 복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떨어져서 각각 같은 일수들이 오면 격의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파동을 일목산인 이분은 한쪽에 3파동씩 정도만 비교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일목균형표 연구서를 쓴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은 좌우측에 4파동까지 보더라고요. 보는데 이렇게 되면 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마간산으로 균형표의 기초의 일부만 제가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난감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기본 개념은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흘러왔던 시세의 습성에서 가격을 보고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첫 파동을 보고 그다음 목표치를 잡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시간을 보는 거죠. 얼마를 흘러왔는데 그때마다 변하더라. 그럼 이만큼 똑같이 갔을 때 또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되면 지난번 며칠과 똑같은 날짜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너 한번 보자. 이게 약간 대등수치의 개념이고요. 기본 수치는 아예 숫자를 정해놓고 시작으로부터 어떤 파동의 시작점 아니면 급락과 급등의 시작점으로부터 뭐 9일이 지났는가 17일이 지났는가 이렇게 일목균형표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마디에서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이 들어맞을 때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마치 그 폭격을 보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B-17에다가 폭탄을 뭐 엄청나게 싣고 수십 대가 동시에 날아가 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흩뿌려 버립니다. 너무 내려가면 고사폭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백 톤 이상 떨어뜨려 가지고 어떤 때는 뭐 심지어는 수만 발 이야기도 하죠. 그럼 겨우 공장이 몇 개 맞힐까 하지만 지금은 거의 GPS 좌표 찍듯이 완전 뭐 영상 추적해서 그냥 한 점에 가서 꽂아버리죠. 그래서 균형표의 변화일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면 시장이 며칠 그리고 가까이 가면 몇 시 몇 분까지도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이 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주 재미있고 특이한 것인데 여러분 그냥 우선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이어서 이제 접목했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초만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이동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동웅 파트너의 파트너 방송 이틀 무료 결제가 가능한 ARS 번호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시청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궁금해요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일목 이동웅 파트너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이제 뭐 시간론을 써먹은 사례들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건 파동론이나 가격론이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틀린 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걸 보여드립니다. 게다가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가 2002년부터 한국경제TV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래전부터 보신 시청자분들은 제가 뭐 어떤 걸 마치고 혹은 아닌 거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모든 시세를 다 마쳤다가 아니라 균형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이후에 주요 상투와 바닥을 특히나 사전에 이렇게 지목하는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사례를 보여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자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미리 재삼 당부드리고요. 시장이 정확하게 맞아갔던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오해 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시장을 보면 오늘 이제 7월 20일 제가 화요일 장 뭐 급한 하락 이틀째 급락을 보고 와서 녹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 7월 그때 9일입니까 목요일 날 밤에 대박 타임 밤 10시에 나가가지고
그날 이제 그 2차 전지와 LNF 같은 거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보여드린 그림이 있어요. 이 부담스러운 그림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일목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월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작년 3월 대하락에서부터 작년 11월 딱 출발하는 절이 추석 직후입니다. 11월 1일부터 출발합니다. 여기가 9개월이 걸렸습니다. 아까 앞에서 배우신 일목균기 1절이죠. 거기로부터 9개월이 지금 현재 7월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듬이 꽉 차면 이게 뭔가 좀 조화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9 왔으니까 지금 17 기본 수치가 와 있죠. 그리고 2018년 여기가 최고 상투거든요. 여기서부터 작년 3월까지는 27이니까 뭐 사실 26개월에서 하나 더 갔는데 그보다는 그 고점에서 보시면 6월이 42 기본 수치입니다. 42 기본 수치. 2007년 7월 상투와 2011년 상투가 42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42자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사실 이러면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변화율이 다 뒤집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 보면 일목균형표에 여러분 아까 보신 것 중에 76이라고 하는 기본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3 이런 기본 수치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최고 상투가 직전 고점으로부터 이게 33일이고요. 되돌림 반등 고점이 요 26일입니다. 제가 균형표 괴선 강의할 때 중요 주목선 그랬죠. 요 변화율이 와가지고 상투를 만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일수를 보시면 3월 9일이 바닥이고 3월 11일 1월부터 시작된 상투가 3월 11일부터 제가 장이 출발해서 간다 8월까지 간다고 하던 그 자리로부터 이번 여러분 6월 25일이 지수가 3,3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또 갱신한 날이죠. 그 날이 76 일목 기본수치에서 하루를 더 가고요. 직전 고점 5월 10일에서 하루를 더 간 3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2주 정도, 한 8일 정도 가다가 9일 차부터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 이런 일수가 와 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아는데 제가 그 당시 의견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만 사망률이 낮고 영국은 봉쇄를 풀고 그다음 미정시도 뭐 특별한 문제가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지만 한국은행이 조기 금리 인상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도 원달러도 좀 강세 쪽으로 좀 나든지 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2분기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인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쉽게 순순히 가지는 않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뭐 급락한다라고까지의 사전 시황은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저 스스로 이제 자인은 하죠. 변화일은 온 것은 다 알았다는 거죠. 다만 거기서 꺾어지느냐 흔들다 그냥 가느냐의 차이에서 이번에 조정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화요일 장중까지입니다. 구름 상단 디뎠는데요. 이 앞분 하락 때도 구름 상단을 디뎠고요. 여러분 그림이 이제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이 여러분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21일이 이 직전 고점에서 9일하고 5월 10일 고점에서 50일 변화일이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이 오면 4일 조정 받는다는 습성 그때 목요일날 제가 대박타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은 이렇게 4일 조정 받고 돌아갔거든요. 이번에도 4일 떨어졌습니다. 그럼 대개 이러면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방송이 나가는 다음 주 되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돌아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디를 치면 여기서 반등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번 하락이 심리적인 부분이고 펀더멘털의 손상이 없고 그래서 수급이나 환율 같은 부분들이 다시 좀 개선이 된다면 더 이상은 하락을 하지 않고 뭐 이대로 올라가거나 그리고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계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자리에 와 있으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주 초 그러니까 7월 14일이 지나가는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2주 전에 이건 제가
예, 그 전문가 방송, 공개 방송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미국도 3대 지수가 전부 여기 변화율이 와 있습니다. 17일 와 있고 40일 와 있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은 50일 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우 지수 17일하고 이 지수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우 지수는 그냥 가다가 금요일, 예, 7월 10, 예, 금요일 날 예, 신고가 내다가 이틀째 지금 현재 화요일까지 급락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급락이 들어왔는데 전혀 모르던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변화를 지나가면서 전부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일에서 급락이 올 것이냐 쉽게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전에 사전에 예측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면서 아, 이것이 쉽지 않구나. 그냥 때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예, 선물 5분봉입니다. 5분봉. 5분봉이고요. 이건 오늘 장중에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맞는 거 하나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7월 20일 장중 선물입니다. 자, 미증시하고 급락을 해가지고 시장에 아침에 개발하겠다가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고 장중에 이렇게 예, 흐느적거리다가 11시 직후에 고점이 나오고요. 수급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락의 거의 절반선까지 돌립니다. 그래놓고 꺾어지는데 그 꺾어지는 지점으로부터 5분봉이 26개가 지나가지고 1시 35분이 26개고요. 1시 45분부터 지수가 다 돌려버립니다. 26개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은 아침 갭락 이후에 첫 반등 고점으로부터 26개입니다. 즉 후행스팬이 이 지점을 지나갈 때 이게 뒤집어지고요. 후행스팬이 이 아래를 지나갈 때 이게 뒤집어집니다. 반드시 이래라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시세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뒤집어진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 장중 매매라면, 선물 매매라면 예, 매도 청산하고 일단 롱으로 한번 들어가고 보는 거죠.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사전 예측으로 넣고 이전처럼 이제 하루가 6시간 지나가면서 60진법, 60분봉, 30분봉이 그대로 갈 때는 저희가 시간 예측을 해가지고 예, 내일 몇 시 몇 분에 변화마디가 온다는 것까지도 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례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예, 그 유명한 일본의 후쿠시마 예, 쓰나미와 원전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직전에 제가 여의도에 있는 투자 신탁 대강당에서 200여 명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 설명을 하면서 변화일이 3월 11일 오는데 요거 달력에 한번 표시해놔 보시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경제TV 예전에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그 다음 달 변화일을 한 3개씩 불러드리면서 달력에 표시해라고 금방을 떨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2006년도라든지 이런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교롭게도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그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야 거짓말도 잘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어떻게 날 걸 알아? 그게 아니라요. 3월 10일에 변화일이 오는데 그때 뭐가 터질지는 모르죠. 모릅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날은 226 변화일이 있고요. 9.11 테러가 나던 날은 고점에서부터 76 변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변한다고 한다면 시장 외부적 요인이나 내부적 요인으로 크게 변하겠죠. 그때 시장 외부적 요인이라면 그 당시 사회에서 곧 뭔가 있을지 모를 발표나 이런 것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일목살인 살아생전에 2.6 사건이라고 청년 친위대들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뭐 일본 이야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천황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막부들이 힘이 강할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는데 일목산인이 그 터지기 전에 부원들을 모아놓고 매달 며칠 이야기를 했다고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흉흉했었나 봐요. 자,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뒤집어진다 그러면 뭔가 사연이 있죠. 정치 내부적인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든. 뭐 큰 것으로는 뭐 9.12 테러가 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무슨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일에 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 변화일이 맞다면 거기서 시장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이해하시면 이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3월 11일은 바로 그거죠. 제가 1월 8일, 1월 11일에부터 시작됐던
지수 하락이 3월 11일에 끝난다,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우리 와운의 너튜브로는 제가 녹화해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8월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3월 11일 똑같이 발생해 버리는데 서로 상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3월 11일이 똑같으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중에 분들 중에는 하나대 투정거리 오셔가지고 3월 11일 동그라미 치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그 사례인데 또 한 번 나옵니다. 예, 작년 1월부터 3월 19일까지가 9주에 42일입니다. 일목균일교 42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6월 8일 고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쌍바닥에서 50일입니다. 일목균일 예, 기본 수지 50입니다. 12주 걸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6월 8일에서부터 8월 고점까지가 보면 49일을 가고 여기서 이 조정이 12주가 가고 52일이 가니까 이 두 개가 대등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10월 추석 뒤에 바락입니다. 제가 10월 13일에 미국하고 변화일이 오기 때문에 추석 뒤에 3주 동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 장이 11월 1일부터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월 11일까지 가는데 그게 49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1월 11일이 정확히 49일에서 이거 대등수치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40일 변화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말 그게 딱 옵니다. 2020년 연말이 오기 때문에 연말 정도까지 장감이 끝나겠다 했는데 여기서 미국하고 우리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 연장을 시키는 거죠. 상승의 연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코스닥은 1월 8일이고 코스피 지수가 월요일날 1월 11일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이 40일 변화일이 또 온 것이 언제냐면 그게 3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1일 장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았죠.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3월 11일이 아니라 그 더 뒤에 가거나 더 일찍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맞았다는 이야기죠. 떨어질 때 총 일수가 40일이고요. 균형표 2월부터 작년 3월 바닥입니다. 26 변화일 딱 떨어집니다. 후행스편이 2m 딱 지나가면서 여기 뒤집어 버립니다. 작년 3월에 어마무시한 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상승의 첫 상태는 6월 8일이라고 녹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첫상 이건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2020년 3월 19일 바닥 폭락하던 당시에 여기 우리 한국경제TV 출연하는 전문가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 한 50여 명이 들어오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그 당시 우리 PD분께서 뭔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하는 그 자리였는데 제가 글을 씁니다. 아침 7시부터 글을 씁니다. 그리고 과거에 42일마다 뒤집어진 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2011년부터 12년 주식 콘서트 녹화할 때 이야기했던 42일 사례, 오늘이 바로 42일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질문이 올라옵니다. 일목을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는지 좀 알려달라. 제가 그럽니다. 일반적 경우라면 오늘은 강력 매수입니다. 3월 19일 날 폭락하는데 오늘 강력 매수로 합니다. 그리고 변화일 다음 날 갭 상승에 시가 위에 양봉이 붙으면 이 역시 강력 매수라고 3월 19일 날 장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9주에 42 변화일에 26 변화일에 34 변화일에 전부 다 모이는데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변화일이 전부 다 모여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시면 작년 3월 바닥은 그 앞으로 가보면 2019년 바닥에서 이게 여러분 일목균일교 33 기본 수치예요. 이게 153일을 갔거든요. 근데 153일은 기본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2020년 작년 추석 직후에 바닥 찍고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정받으면 추석 뒤에 이제 3주 조정받고 뒤집어진다고 했던 게 이게 보면은 33주에 153일의 일수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19일 폭락 저점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153일, 우측으로 153일은 10월을 만나요. 10월 말에 그냥 여기서부터 뒤집어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49일. 처음에는 제가 42일을 봤지만 월말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장이 걸려서 그게 1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는 지난 결과를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EM텍입니다. 제가 3월에 와운의
너튜브에서 설명하던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번에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보시면 주봉의 기준선을 딛고 돌아갔는데 고가에서 12주입니다. 일수를 세보니까 55일이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올라올 때 얼마를 걸렸나 하면 12주입니다. 그게 56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저희 장기 종목이에요. 장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수익률 100%, 150%, 160% 나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폭등을 해버립니다. 폭등을 해버립니다. 예. 이번에 물론 재료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 종목에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목균형의 변화를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보시면 저는 이제 6월 초부터 알테오젠하고 이엠텍이 지금 바닥에 다 떨어져 있으니까 사보자 하고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알테오젠도 보시면 6월 초부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도 보십시오. 주봉 기준선 지지긴 한데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는데 요 일봉이 있나요? 네, 이게 일봉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12주 말씀드렸고요. 55에 일반적으로 보면 균형표 구름 아래에 있고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미리 샀다고는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자 올라갈 때 56일이 걸렸는데 55일을 쉬더니 56일에 장대 양봉이 딱 붙어버리죠. 이날 저도 중반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매수를. 예, 장기로 가지고 있지만. 왜냐? 변곡점에서 뒤집어지는 이 양봉이나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아니면 까지가 손절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 실수하고 나와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전 매매 활용한 겁니다. 가장 최근에 활용한 것입니다. 아까 선물 5분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등수치 방법에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미국에서 나오는 주기나 그런 것들 대개 이런 것들을 써요. 첫 상승이 17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17일마다 잘라보는 거죠. 이 편은. 야, 17일 만에 또 상투칩니다. 17일 지나가 또 상투치고요. 17일 지나가 여기서부터 조정 들어가고요. 17일 지나서 밀고요. 17일 지나면서 돌아가고요. 17일 지나면서 돌아갑니다.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올라갈 때입니다. 모든 종목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딱 그 리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가는 종목이죠. 그러면 그 리듬을 지켜주는 동안은 내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가 영원히 이렇게 반복될 리가 없죠. 3번에서 4번만 가도 많이 간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생하는 사람들은 2004년 4만 5초 그러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17일 동안에 지수가 23%가 폭락하는데 천사기간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앞에 요 25일 걸립니다. 일목의 1기 기본수치. 여기서 여기까지 26일 걸리는데요. 그 뒤에 보면 17일 간 날이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일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나오고 장이 폭락했던 자리거든요. 그게 17일 변화일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거 강력 매수로 한 자리인데 그리고 17일 두 배는 33이죠. 2004년 4월 23일 날 상투를 딱 찍고 폭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5월 18일 바닥을 찍는데 제가 TV를 나가고 있었잖아요. 이 그림이 그때 TV에서 내보낸 그림 그대로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전부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17일 동안 떨어지는데 60분봉을 보면 처음에 34개가 떨어집니다. 일목균형표 기본수치 33, 34. 그 다음에 33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5월 17일 날, 자, 5월 18일 바닥 찍을 겁니다. 그날이 17일 변화일이 오고 있고요. 지금 16일 차인데 5월 17일 날 12시 15분에 캡처한 그림입니다. 33 캔들이 언제 오느냐면 화요일 날 아침 두 번째 봉이 와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나간 멘트가 딱 이겁니다. 지금 급 나가는데 내일 60분 봉 두 번째 봉에 봅시다라고 TV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봉이 찍고 돌아가 버립니다. 아침에 갭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신비한 술수를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방법을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요행이 이 리듬이 따라오는 것이죠. 제가 핸들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기로는 모든 시세를 제가 이렇게 맞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구간이 오고요.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들어 쓴다는 거죠. 미국 이라크를 공격하던 2003년 3월 17일 이 자리는 좌측으로 가보시면 9.11 테러까지 해서 올라올 때 223일이 걸립니다. 오른쪽으로 223일이 3월 17일이에요. 제가 2002년부터 한국 경제신문이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주가 주목받는 이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장중에 오전에 잠깐 짧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마디가 온다. 근데 그때 제가 일수를 3개를 놓고 확정을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226 변화일은 3월 20일에 오고요. 223 대등수치는 3월 17일에 옵니다. 근데 저도 17일에 뒤집어질지 20일에 뒤집어질지를 모르니까 그 자체를 말씀을 다 드렸는데 17일 바닥 찍고 돌아가고 20일 날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그것과 뭐 정치가 관계는 없지만 거기서 바닥이 나오던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게 흥분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이것도 TV에 나갔던 화면 그대로요. 여러분 보시면 2006년 5월 11일 지금 꼭지점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2003년 3월 17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던 이 지점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보시면 외환위기 이후 277에서 2000년 1월 4일 1015포인트까지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여기를 온 날수가 783일이에요. 여러분 783일입니다. 783일. 이걸 누가 계산하겠습니까? 저는 엑셀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783일이 5월 10일에 옵니다라고 이게 적혀 있죠. 이거 TV에 나갔던 화면이에요. 그런데 상토가 5월 11일 날 치고 굉장히 깊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인지 24일인지 좀 애매한데요. 여기 바닥 찍고 돌아갑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시면 뭐 자기 자랑 엄청 한다고 하겠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균형표로 정확하게 맞던 내용들,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부 뭐 방송이 되거나 이렇게 나갔던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작년 3월 19일 장풍 나갈 때 과거 42일 만에 바닥 돌아간 예시라면서 올려드렸던 그 그림 그대로예요. 이 고점에서 42일 바닥, 이 저점에서 42일 바닥, 2000년 6월, 3월, 2004년 8월, 2005년 5월, 뭐 제가 막 혼자 흥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다 40일이에요. 다 40일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42일이면 무조건 돌아간다가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분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2011년도 남부 유럽에 난리가 났을 때 부도가 많이 할 때 그때 보시면 매번 4일 빠지면 돌아갑니다. 4일 빠지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저점 간에는 9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9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16과 17일이 이쪽 가면 계속 3번 반복됩니다. 16, 17, 16, 17에 계속 날짜가 뒤집어됩니다. 뒤집어되다가 폭락다가 오고 나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반등하면 4일 빠지고 반등하면 4일 빠지고 그러면서 9일, 2등 계속 반복됩니다. 이 전체가 32일이고 이게 30일입니다. 여기서 39고요. 이 39가 반복되다가 끝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북한 김정일 사망 탁 터집니다. 거기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렇게 신기한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주식을 신기한 것만 찾아서 하시지 마시고 재산 말씀드리듯이 이러한 그 시간상의 리듬들 이건 특히나 그 급락할 때 매주 화요일 월요일만 되면 바닥 찍고 돌아가던 걸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시세의 습성을 파악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막 달려가지고 하나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균형표 시간 나온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다. 미래를 인간이 감히 예측해서 모든 것을 적중시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는 아주 금방 될 때는 만기일 4일 동안 월화수목 오르내림을 시간별로 불러드릴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걸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게 한번 맞아 들어올 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일을 너무 미래까지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세세히 이상하게 이렇게 반전의 어떤 그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혹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매매하는 종목들을 균형표 기본수치 같은 거 아직 찾지 마시고요. 이상하네 이건 6일만 빠지면 돌아간다. 이런 습성들을 한번 찾아서 기존에 다른 아시는 기법들과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한번 응용을 해보십시오. 이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늘 그냥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말이 빠른데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